우리나라는 그해 제9차 개헌 마지막 개헌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국민의 손으로 뽑고요. 임기는 5년이에요. 그리고 13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3대 대통령이 누가 되죠?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죠. 노태우라는 사람은 전두환하고 육사 동기고 실제 그와 괴를 함께했던 사람인데 아니 직선제를 쟁취한 국민이 왜 저 사람을 뽑았을까?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분 인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왜냐면 항복을 했잖아요. 전두환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본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칼기 폭파 사건입니다. (13대) 대통령 투표 전날 칼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내려오는 걸 전국적으로 생중계를 해요. 대한항공여객기 폭파 사건이 북괴 김정일의 친필 지령에 따라 자행된 만행임이 밝혀지자 전국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분노의 함성이 드높기만 합니다. 북풍이 분 거예요. 아! 잊고 있었네. 우리나라 남북이 분열됐지. 군인 출신 대통령이 있어야지 불안해라는 어떤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줬고 가장 직접적이었던 거는 야당의 단일화의 실패예요. 김대중은 김대중대로, 김영삼은 김영삼대로, 김종필은 김종필대로 야당 표가 나뉜 거예요. 단일화에 실패했기 때문에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거죠. 그래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는데 훗날 김영삼, 김대중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지만 그때 야당 통합을 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100년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순간인데 선생님 이상해요. 3.1운동을 했어요. 그럼 새 세상이 와야 되는데 일제강점기는 수십 년을 지속됐고 그렇게 바라던 광복이 됐거든요. 독립운동가들이 노력해서. 근데 남북이 갈리고 유교가 터졌어요. 4.19로 민주화를 쟁취했는데 다음에 군사정권이 들어섰고요. 그리고 6월 민주항쟁으로 직선제를 얻었는데 계속 군부가 대통령이 됐어요. 혁명이라는 건 뭐 소용이 없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 예를 하나 들게 프랑스 대혁명을 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인데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세계 최초로 왕을 끌어내려서 단두대로 죽였어요. 루이 16세를. 그 다음에 프랑스에 신세계가 왔나요? 아니. 국민대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더 잔악한 독재를 합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 단두대에 목이 날아가요. 프랑스 대혁명이 왕을 끌어내리는 이런 분위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까 봐 주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프랑스를 공격을 합니다. 자, 프랑스는 나라를 지켜야 되죠? 그때 프랑스를 구한 영웅이 나폴레옹이에요. 급기야 나폴레옹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황제가 돼요. 여러분들, 프랑스 대혁명이 왕을 끌어내리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벌인 게 프랑스 대혁명인데 그 다음에 다시 황제가 된다고요? 그러면 프랑스 대혁명이 실패한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깝게 들여다보면 실패로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상향 그래프인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이러하다. 우리의 4.19, 6월 민주항쟁 바로 앞에는 어려움이 닥쳤지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100년사, 70년사를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4.19와 6월 민주항쟁은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초석이었다라는 거죠.